아평민입니다. 해피 프라이데이예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10월 6일이고요. 지금 9시 47분입니다.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 되게 핫한 영상이 있었어요. 아직 안 보고 오셨으면 꼭 가서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기 남편은 저기 뒤에서 책을 읽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실래요? 헬로,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저희가 지난 영상이 뭐였었냐면 페니메가 5% 다운을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그 중에 댓글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 그 질문에 답을 가져왔습니다. 페니메가 5% 다운을 멀티 패밀리에 가능하다고 한 게 왜 희소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왜 5% 다운을 하는 게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 희소식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 생각으로는 저희의 지난 영상을 보시고 되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계속 액티블리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비디오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소통되는 그런 채널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좀 시작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는 첫 번째,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지역들이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자체가 엄청 큰 나라이고 또 미국의 지역별로 그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소비의 패턴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다운페이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먼슬리 내는 이야기, 캐시플로우 이야기, 뭐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소비의 패턴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00을 벌면 70을 쓰고 30을 세이브 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100을 벌 때 85를 쓰고 15만 저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소비 성향과 본인이 얼마나 그 경제 관련된 디스플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얼마나 집을 사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집을 사는 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약간 뭐 집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나쁘지 않아. 나는 지금 타운하우스 렌트하는 거 나빼드야.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나 진짜 꼭 사고 싶어. 나 이번 연도에 집을 꼭 사고 싶어. 약간 이렇게 간절함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정말 여러 가지 팩터를 다 고려를 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평준화적으로 미국에 다 어플라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5% 다운하는 게 안 좋은지, 안 좋은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먼슬리 페이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5% 다운을 하고 95%를 빌려오게 되면 먼슬리 페이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PMI 또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20% 다운했을 때보다 빌려오는 돈도 많아지고, 인트레스트, 이자도 높아지고, PMI까지 높아지니까 빌려오는 돈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담감이 커지죠. 왜냐면은 내가 나간 돈이 적기 때문에 빌려오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가장 큰 단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단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고 공감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지금 5% 다운하면 너무너무 부담 가시는 거 너무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라기보다 아직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찾아가셔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높고 나 먼슬리 페이 95% 못 내겠어 하시는 분들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또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는 DTI가 안 되면 못 삽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벌어오는 인컴이 지금 내가 내야 하는 몰개지의 가격에 비했을 때 너무나도 현저하게 낮다 하고 한다면, 혹은 내가 벌어오는 거에 비해 내가 내야 될 몰개지가 너무 높다고 하면은 렌더에서 빠꾸 먹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고 싶어도 렌더가 못 사게 할 수 있다는 점. 그건 뭐 모든 집이나 같긴 하지만 5% 다운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게 단점 두 번째입니다. 단점 세 번째는 하우스 해킹. 그러니까 내가 한 유닛에 살고 나머지 유닛들을 남들에게 테넌트로 이제 렌트를 줬을 때 내가 공짜로 살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어렵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해킹하면 대부분 나는 공짜로 살고 내가 갖고 있는 테넌트들이 내 렌트를 내줘서 내가 캐시플로우를 내는 그런 완벽하게 좋은 시나리오들을 많이 그리시지만 실제로 막상 까보면 공짜로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몇 군데 좀 이렇게 마켓 서치도 해보고 뭐 이렇게 봤는데, 내 유닛을 내가 산다고 했었을 때 새 유닛에서 나오는 렌트를 가지고 내 렌트를 커버까지 해주면서 또 캐시플로우까지 나오는 그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많지 않았어요. 이따가 예시를 하나 드리긴 할 거지만 이런 예시가 아주 쉽진 않다는 거.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께서 4플렉스, 듀플렉스를 사실 때 내가 공짜로 살면서 캐시플로우까지 나는 아주 이런 좋은 상황이 언제나 있진 않다는 거. 그게 좀 어렵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게 세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남들이랑 살기가 싫어. 나는 옆에 누가 있는 게 너무 싫어. 그건 가장 큰 단점이죠. 왜냐면 하우스 해킹은 남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한 유닛을 살고 새 유닛은 새를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어. 나는 막 위층에 누가 있는 것도 싫고 옆층에 내가 옆에 누가 있는 것도 너무 싫어. 이러면 가장 큰 단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신혼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하우스 해킹을 눈 감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우스 해킹 하셨을 것 같나요? 하우스 해킹. 근데 옆에 사는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치. 자기는 우리는 괜찮았을 것 같아. 우리는 아파트도 살아보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괜찮았을 우리는 거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희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단점이다. 자, 하지만 장점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단점만 생각하면 이거 하면 안 돼요. 부담감도 너무 크고 이자 막 너무 빡세고 남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공짜로도 못 사는데 내가 하우스 해킹을 왜 해? 막 이렇게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장점을 이야기를 몇 개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솔직히 투자집을 망설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시드머니를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냐, 시드머니가 이 정도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맞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일단 적게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유닛은 내가 살면서 다른 유닛들이 나의 몰개지를 내주고, 그리고 내가 잘하면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주 잘하면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후 내가 2년만 살고 다른 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집이 아예 나의 투자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4유닛을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4유닛에 제가 2년만 거주를 하면요, 여러분, 2년 후에는 이 4개 중에 3개밖에 못 돌렸던 그 렌트를, 왜냐면 제가 한 유닛 살고 있었으니까요, 3개밖에 못 돌려도 캐시플로우가 났는데 내가 나가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4개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캐시플로우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년만 기다리면 나의 온전한 투자집이 하나 생긴다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옮겨가서 또 4플렉스를 사면 또 2년이 지나면 총 유닛이 8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 속도가 되게 커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값을 5% 다운을 하고 20%를 다운한다고 했을 때 그 차이가 15%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15%를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미국의 집값이 가만히 있어주느냐? 그게 아니죠. 연평균 4.4%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집값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 15%를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 동안 미국의 집값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opportunity cost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5%를 다운해서 내가 오늘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내가 20%를 다운을 해서 나중에 사는 게 나은지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좀 하나 들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purchase price가 385라는 점, 저희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8만 불이다.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정을 했을 때 20% 다운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20% 다운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운페이를 77,000불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38만 5천불짜리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77,000불을 다운을 하게 돼요. 되게 cutting close 하고 있죠.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이 8만 불밖에 없는데 지금 다운페이가 77,000불 했어요. 이러면 되게 리스키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거는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빌리는 돈이 30만 8천불이 돼요. 30만 8천불 빌리게 되면 저희가 PT, 그죠? 그 Principal Interest, Tax and Insurance가 2,259불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Interest Rate는 다 8%로 했고요.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monthly rent 3개 유닛에서 나오는 monthly rent가 3,600불이 됩니다. 그래서 3,600불을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PI가 2,259불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일단 텍스와 인슈런스는 조금 없애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펜스가 25% 정도 난다고 할 때 제가 900불이 매달 익스펜스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900불이 나간다고 하면 캐시플로우가 달에 440불이 남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정말 희망 회로로 엄청나게 돌린 겁니다. 왜냐면 지금 텍스랑 인슈런스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익스펜스도 이거보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440불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캐시 온 캐시 저희가 매달 나오는 돈을 곱하기 11을 해서 저희가 나간 돈 77,000불을 나누게 되면 6.9%가 나옵니다. 내가 남는 돈이 얼마냐? 그럼 3,000불이 남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8만 불로 시작을 했는데 77,000불을 다운페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는 돈은 3,000불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비교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거를 예상치를 해봤냐면요. 매년 6%의 리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의 30년, 몰게지가 끝나는 때까지, 그러니까 집을 사서 몰게지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 돈을 계속 인덱스 펀드에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어떻게 달려지는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1불이 내일의 3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또 다르게 사용을 하면 오늘의 1불의 가치가 내일은 0.5센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돈을 쓰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리저브머니 3,000불이 인덱스 펀드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불어날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내는 돈을 그냥 함부로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 펀드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게 돈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덱스 펀드에 넣는다고 했을 때 17,000불이 됩니다. 30년 후에요. 여러분 30년 후에 3,000불이 17,000불이 된다는 점 제가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렇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는 물론 먼슬리가 조금 낮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저희가 다운페이를 20%나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440불이나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440불 나오는 매물 찾기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요새는 100불 나오는 것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캐시 온 캐시가 7%가 안 된다는 점 이렇게 아시고 이거를 이제 20% 다운을 했을 때 3,000불이 남아서 17,000불로 내가 30년 동안 불릴 수 있다. 인덱스에 넣어놓으면.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사서 2년을 있다가 다시 나와서 새로운 집을 사고 싶어 할 때 내가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리저브가 있느냐? 저의 답은 아마 없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리저브 머니가 3,000불밖에 없고 이게 인덱스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지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월급에서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다시 8만 불까지 모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5% 이야기를 해볼게요. 똑같이 38만 5천 불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번엔 다운페이가 무려 2만 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5%가 가능한 페니메 덕분에 저희가 2만 불도 들이지 않고
다운페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려오는 돈을 생각을 해보면 36만 5천 불 정도 그 정도 빌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린시펄 인트레스트는 당연히 더 높습니다. 인트레스트가 똑같다고 봤었을 때 캐시플로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16불이 남아요. 근데 이건 아마 거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새 유닛에서 나오는 원슬리 렌트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캐시플로우라는 겁니다. 그 뜻은 내가 공짜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는 렌트를 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우스 해킹이 진짜 좋은 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3명의 테넌트들이 나의 몰개지를 내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캐시언 캐시가 10%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6.9%에서 10% 별로 차이 안 나잖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리저브 머니가 6만 불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나의 오늘의 1불이 내일 1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1불의 가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냐면 리저블 머니가 3,000불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인덱스에 넣었을 때 17,000불이 됐잖아요. 30년 후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6만 불을 오늘 집을 사서 2만 불을 클로징을 하고 남은 6만 불을 인덱스 펀드에 넣었을 때 연 6% 이익을 예상을 하고 30년 동안 넣어뒀으면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무려 34만 4천 불이 됩니다. 제가 진짜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인덱스 펀드에 안 넣고 그냥 집을 한 채 더 사겠다. 집을 한 채 더 사셔도 됩니다. 왜냐? 지금 DTI가 허락하는 한에서죠. 내가 DTI가 되는데 6만 불이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뭐 1년 후에 나왔다. 그러면 이 6만 불로 들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20%를 다운해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캐시가 폴플렉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아마 좀 이해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 5% 다운을 하는 게 좋은 소식일 수 있는지. 이게 모든 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DTI가 조금 룸이 있으시고 또 투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채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채, 두 채, 세 채 10유닛, 20유닛 계속 스케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캐시 is 킹입니다. 그 뜻은 내가 갖고 있는 캐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스케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일부를 단순하게 1불로 트윗하지 마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20% 다운보다는 5%의 다운페이일 때 더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오늘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진짜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가장 많이 캐시를 홀드하시고 투자하시는 방법들. 그러니까 내가 캐시를 적게 쓰되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런 집들에 투자를 하는 것. 하우스 해킹이 가장 좋은 얘기긴 하죠. 지금 이렇게 고금리 상황 중에서도 계속 액티블리 찾아보시면서 캐시플로우가 나는 집을 신중하게 잘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투자자가 진짜 가져야 할 스킬 중 하나가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저는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구독 꼭 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